자, 제15회 그 보안기사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면, 여기 보면 그 정보보안기사 실기 총정리 명령어 있죠. 필기를 보는 사람도 이거를 보는 게 좋아요. 이걸 봐서 딱 리뷰를 전체를 리뷰를 하면 아무래도 이 마인드맵에다 전부 다 메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게 요겁니다. 2020년도 물론 이제 작년 거긴 한데 뭐 작년 거라고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전체 꼭 예를 들어서 우리 취약점 점검 다 봐야 되잖아요. 그거 간략하게 다 핵심만 메모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는 실기 때 보고, 필기 때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필기 때는 여기 마인드맵으로 딱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요. 필기는. 자,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할게요. SSH 이제 원격 접속하는 거죠. 암호화에서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SSH에 대한 그 기능으로 이제 틀린 게 뭐냐? 패킷 필터링을 하지 않죠. 그죠? 패킷 필터링을 하는 건 뭡니까? 방화벽이거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CP 래퍼죠. 그죠? 래퍼, 그죠? PPER입니다. TCP 래퍼. 자, HTTP의 응답 상태. 뭐 HTTP는 우리가 리퀘스트 하면 리스폰스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처리를 했다라는 게 몇 번입니까? 뭐 200번이 되겠죠. 뭐 이런 거는 저는 안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있다. 그래서 200에서 200 몇 번은 뭐가 있고, 그죠? 예, 뭐 요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냥 200, 400 혹은 404 뭐 그 정도만 기억하고 뭐 그 이상 굳이 이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죠. 다음은 이제 어떤 공격 기법이냐?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카드 번호, 입력값을 탈취하여 악용하기 위한 공격 기법이다.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나 입력받는 부분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대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전제가 웹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로그인하여 카드 번호와 구매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 서버에 전송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웹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공격자는 악성 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중간에 탈취한다 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그냥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스미싱은 핸드폰으로 오는 단문 URL, 숏 URL, 그죠? 눌렀더니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쇼핑몰을 이용한다면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웹이라는 거는 이제 웹서버가 있는 거죠. 웹서버가 있고, 이 웹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제는 그 화면을 만들 때 화면을 뭐로 만들어요? HTML로 만들죠. 그죠? HTML로 만들고, 이 HTML에서 뭔가 버튼을 누르면 얘를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폼입니다. 폼. 그래서 이 폼의 액션에다가 어떤 URL을 넣는 거고, 메소드에다가는 get 방식이냐 뭐 포스트 방식이냐 뭐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폼을 이렇게 닫아주고, 그리고 이제는 입력값을 받을 때는 여기에서 웹에다가 뭘 넣어요? 인풋 태그를 넣죠. 인풋이에요. IMPUT. 인풋 태그에 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다 이거죠. 근데 악성 코드가 요거를 변조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돼요? 가로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폼 재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라는 말이 이 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폼과 하이재킹의 합성어로 카드 정보 등을 가지고 폼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쪽에 이 HTML, 즉 이 말은 뭐냐? PC가 해킹 당한 겁니다. PC가 이미. 그래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PC가 해킹 당했는데 뭐 이제 그냥 그 후킹하면 되죠. 굳이 저렇게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딥페이크. 페이크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동영상, 그죠? 하는 AI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스캠이라는 거는 SNS를 이용해서 뭐 돈을 갈취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지문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 답이 이거니까 됐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술풀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공격자는 게시판에 악성 코드를 저장하고 다른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게시물을 열람했을 때 악성 코드가 실행돼서 한다. 이제 매번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얘기하는 거죠. 뭐 게시판에다 그림 악성 코드 넣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웹의 게시판에 이렇게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이제는 뭔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립트 뭐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스크립트는 닫아줘야 되니까 스크립트 뭐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입력하고 지금은 공격자입니다. 어떤 버튼이라는 걸, 저장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입력을 하면. 그럼 요 메시지가 홈페이지에 웹서버에, 그죠? 웹서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웹서버는 결론은 이제 DB에다가 저 문구를 저장을 하니까, 그죠? 조회가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조회를 할 때는 지금 입력은 A가 있지만 조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반 게시글이라면. B가 조회를 한다면, 조회를 할 때는 내가 요걸 가서 어떤 URL의 웹페이지를 요청을 해요. 그럼 요 DB에 읽어. 그럼 이걸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보여질 때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내용이 뭐냐면 HTML의 속성 중에 이너 HTML이 있어요. 이너 HTML이라는 그 문구에다가 스크립트 코드를 넣으면 이게 탁 돌아갑니다. 그쵸? 예, 탁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답은 4번이 되고, 또 하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지금 하는 방식이 스토드 방식이죠. 리플렉티브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건 교재에서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요. 다음은 이제 SSL TLS에 관련된, 그죠? 내용이 아닌 것은, 스펙터는 이제 CPU죠, CPU. 그죠? 멜트다운과 스펙터. 근데 요 세 개의 특징이 있죠?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푸들이라는 게 있는데, 뭐, 암호의 일부가 해독되거나, 뭐, 다운로드 된다. 그죠? 요렇게 특징적으로, 요거는 요렇게 체크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어떤 공격 기법이냐? 플러그 X를 사용해서 은닉하고 흔적을 삭제한다. 자, 공격자는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은밀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정밀하게 공격 코드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모두 다 은밀하게 하고 정밀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공격 코드는 공인 인증서로 사인하여 라이브러리를 변조 등이 탐지되지 않도록 한다. 주로 개발 서버와 배포 서버를 타겟으로 한다. 사실은 요 마지막이 답이 있는 거죠. 자, 모든 프로그램은 여기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 요즘 이제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이게 바뀌어서 이거를 개발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 인증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냐?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EXE 실행 파일. 왜냐면 인증서 할 때 PC에 못 깔죠? 예, 두 번째는 HTML5 방식.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때는 보통 윈도우 프로그램은 자기 혼자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DLL이라든가 어떤 라이브러리 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 꼭 불러야 되는 거.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은닉했어요. 뭐 DLL이든 LIB든. 그럼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킹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발 과정에 은닉하는 게 뭐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한 3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쭉 이제 뒤로 넘어가고요. 보죠. 다음은 이제 어떤 공격 기법이냐? 게시판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게시물을 확인했을 때 의도하지 않게 서버에 요청하여. 사실은 핵심적인 문구는 이 말입니다. 이 말. 지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CSRF가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하냐, 그게 가장 달라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PC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거고, CSRF는 웹서버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구분해 두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보기는 뭐냐?
인터넷상의 컨텐츠를 식별하는 기술로 고유의 식별자를 부여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웹페이지라는 게 하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이버 뉴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SBS 동영상이 나온다고 쳐보세요. 뉴스 요 안에. 그럼 여기는 URL, 요 URL은 네이버의 URL입니다. 물론 이제 서브 URL로 네이버의 뭐 뉴스에 뭐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웹은요 이렇게 웹페이지 단위로 주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소를 부여할 때 컨텐츠 단위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요 SBS 뉴스 동영상 이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는 SBS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SBS에 뉴스가 있고 그 뉴스 동영상의 링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 단위로 주소를 부여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DOI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DO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컨텐츠 추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 추적이라고 하냐면 요 자체 URL이 있으니까 이걸 URL은 이름을 풀어야죠. 그때 쓰는 게 뭡니까? DNS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름을 풀려면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럼 서버가 그 로그를 기록하면 누가 뭘 불렀어 이게 나오겠죠. 그게 추적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이고 한 문제 두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이거는 자 계속 가보죠. DB가 암호화되어 있는 곳에서 추론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걸 방지하는 게 뭐냐? 다중 인스탄스화. 이건 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기가 좀 그래요. 뭐냐면 어떤 값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추론해 보는 거죠. 원래 이 추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통계적 분석 기법 중에 하나, 통계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내가 추론을 하는데 이 추론을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하나가 다중 인스탄스라는 거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값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숨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론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답이 4번이 되고 추론과 집계 이것도 다 기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점수를 주려고 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뭐 내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자, 칩에다가 어떤 인증 정보를 넣었다. HSM. 그죠? 이거는 하드웨어죠. 앞에가. 그죠? 쭉 이제 넘어가죠. DNS 레코드 타입인데 다음 중 틀린 것은 SOA는 뭐냐? IP 주소를 이용하여 도메인 이름을 추적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죠? 이건 틀린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SOA는요. 뭐가 있냐면 만료일, 이 도메인명의 만료일, 그 다음에 담당자의 이 소유자의 URL, 그러니까 메일 주소 이런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TTL도 있습니다. 이 도메인의 유효 기간, 그죠? 그래서 4번은 아닌 거고 MX는 메일 맞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공격에 대한 거냐? HTML에서 입력 정보를 서버에 처리할 때 명령어에 포함되어 실행되어 서버의 정보가 유출된다. 이건 뭐 이대로 기억을 해야죠. 이건 다 중요한 건데 인젝션 공격이 지금 나와 있는데 HTML 페이지 전체를 수행하지 않고 공통 모듈을 파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SSI라는 건. 자, 그래서 입력받은 변수를 서버 측에서 처리할 때 부적절한 명령이 포함돼서 서버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화면이 있고 웹서버가 있는데 어떤 명령어를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를 달라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적절한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정보를 갖다가 그죠?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거. 그걸 SSI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웹 취약점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세 개 다.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죠. 실기 포함해서. 물론 실습으로 알아놔야죠. 그냥 예제 이름만 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get과 post 방식 중에 틀린 것은 뭐냐?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보안을 공부하다 보니까 get은 뭐고 post는 뭐지? 뭐 이렇게 보안에 취약한가? 안 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get과 post가 나온 이유는요.
get이라는 거는 URL의 어떤 그 URL의 뒤에 어떤 문자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물음표 있고 id는 뭐 a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쿼리 스트링에 길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길이 제한이 없고 이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잖아요. 그죠?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제한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자, 그래서 보통 이제는 포스트 방식은 어디에서 쓰냐면 보안을 떠나서 파일 업로드 같은 거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포스트 방식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포스트 방식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사용이 되고요. 자, 근데 뭐예요? 틀린 거죠. 포스트 방식을 요청할 때 데이터를 헤더에 포함해서 전송한다? 아니죠. 얘는 바이너리 데이터도 전송하기 때문에요. 바디에 포함되는 거고, 지금 밑에 이 예제는 뭐냐면 여기는 HTML이죠. 폼의 액션의 웹 메인이라는 걸 부른다. 그럼 얘의 이름이 웹 메인이라는 거예요. 이 웹페이지가. 그래서 지금 파라메터로 네임의 그 림베스트, 이 네임이라는 건 이 폼 전체의 이름인 거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부른다. 인풋으로는 어떤 이름, 네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버튼이죠, 그냥. 그래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얘가 불려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받으면 리스판스, HTTP 응답에 대해서 객체를 갖고 와서 거기에 웹 테스트라고 글자를 찍어라. 그리고 파라메터, 여기 네임 있죠? 요거를 이렇게 읽어드려서 찍어라. 뭐 그런 코드죠. 예, 이거는 뭐 무슨 코드입니까? 서블릿 코드죠. 서블릿. 자, 뭐 이 코드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 코드까지는. 근데 쿼리 스트링이 도대체 뭐고, get이 뭐고, 포스트가 뭐고, 이 폼이라는 거, 폼의 액션, 메소드의 get과 post, 요걸 갖고 get과 post를 바꿉니다. 자,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되고요. 자, 웹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참 요거 애매합니다. 이거 사실은 왜 제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읽어봤는데 답 이거야, 딱 명확해. 그러면 실전과 좀 다른 겁니다. 실전은 항상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CSRF는 웹 맞습니다. 그죠? 이건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것도 웹 맞습니다. 그리고 RFI라고 지금 적혀 있죠. 악성 스크립트를 서버에 전송하여. 맞죠? 웹?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는 이게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도 답을 이거라고 했는데 포맷 스트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포맷 스트링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 언어에서 이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럼 C 언어는 일반적으로 웹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초창기의 웹페이지는요, CGI 방식이라고 해서 C 언어를 통해서 웹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웹의 화면을 어떻게 찍냐면 C 언어에서 글자를 찍는 함수가 printf예요. 이 printf를 써서 글자를 찍는 건데, 여기에다가 꺽쇠하고 HTML 이렇게 찍으면 웹이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웹의 취약점이 아닌 거냐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웹의 취약점이 아닌 게 맞아요. 왜? 포매팅 스트링은 이런 printf 함수에서 문자열을 찍어야 되는데 뭐 숫자를 찍거나 뭐 이렇게 포맷이 안 맞아서 발생되는 취약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인터넷진흥원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 웹 취약점 부분에 이게 있어요. CGI에 대한 내용이. 왜냐면 그게 없다면 그래 이거는 정말 고전적인 너무 오래된 방식이니까 이제 더 이상 CGI로 개발된 웹사이트는 없으니까 이거는 답이 아닌 이게 답이야.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가이드에 있으니까요. 가이드에 웹 취약점 항목에. 자, 아무튼 근데 뭐 명확하게 아닌 거는 뭐 이거인 거죠. 물론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지문을 바꿔서 완전히 답이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는 목적하고 좀 관련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자, SSL 절차죠.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 그 다음에 뭐예요? 체인지 사이퍼 스펙인가? 체인지 사이퍼 스펙. 키 교환이죠. 키 교환. 그죠?
인사하는 거죠. 자, 내가 클라이언트야, 내가 서버야, 그 다음 키 교환하자, 그 다음에 오케이, 협상 끝났어.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절차죠. 이거는 SSL 절차 교재에 나오니까요. SQL 문에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짝대기 두 개의 샵은 이전 명령의 결과를 이후 명령의 파라미터로 전달한다. 이전 명령의 결과를 이건 주석입니다. 주석. 네, 이거 주석 쓸 때 SQL에서 그래 이 짝대기 두 개는 오라클이고 샵은 MySQL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문자, 샵, 뭐 그다음에 요것도 주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자 그렇고 세미콜론은 뭡니까 이거? SQL 구분하는 거죠. Select from where 그 세미콜론 이렇게 나오니까 이 헛다운표 하나는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은 보통 DB를 잘 못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from t-user where id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select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럼 요게 문자열 요거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뭐 SQL의 끝은 요렇게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delete from t-user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공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그리고 내가 주석을 넣고 싶어 주석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사실은 오라클은 모르겠어요. MySQL은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라클은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예, 에러는 안 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글이 되지만 그리고 샵을 때려도 샵이 기본적으로 주석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짝대기 두 개 이렇게. 자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과 관련하여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증거 분석은 원본, 그죠? 복사본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점수 주는 문제죠. 자, 싱글 사이온 하나 로그인하면 다 로그인되는 거죠. 관련이 없는 거, RFID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험에 진짜 RFID가 나온 거예요. 자, FTP 업로드, 다운로드. 자, 틀린 것. FTP는 패시브 모드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방화벽 뒤에 있을 때 FTP 서버가 FTP 클라이언트로 접속할 때 문제점을 아니죠, 그죠?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단지 포트 번호가 여기에 패시브 모드에 요 1024 요것도 기출 문제죠, 실기. PGP 이메일이죠, 이메일. 자, 이메일 PG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공개키와 개인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화는 공개키 개인키 암호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간략한 특징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응용을 끝내겠습니다.